올해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이 시장에 선보여지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로봇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휴머노이드 시대가 성큼 한 걸음 크게 다가왔다고는 하지만 갈 길도 멀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보완해 나갈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 기술 좀 냉정하게 말해서 좀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최근이었죠. 현대자동차 그 CES에서 그 아틀라스를 이제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제 열겠다는 그 당찬 포부와 함께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강한 어떤 기계 제조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핵심 부품이 되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단순히 이 로봇이라는 게 뭐 로봇은 사실 꽤 오래된 것이죠. 예전부터 뭐 공장에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팔 기계라는 로봇은 다 존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브레인이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브레인이 무엇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기술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틀라스에 탑재되어 있는 그 기술이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드, 그 LLM 기반의 어떤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어떤 의존성을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것이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이제 비슷한 국가들을 보면 크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로봇이 사실 뉴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규모 측면에서는 굉장한 이제 막대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정부의 막대한 어떤 보조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품 기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브레인에 해당되는 AI가 얼마나 산업 현장에 쓰여져 있는가를 이제 묻는다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그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공장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인간처럼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서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핵심 기술인데, 그것을 검증할 만한 결과를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로봇 손과 관련된 최근 기술 트렌드나 이슈도 좀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이거를 네.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실험실 안에서만 있던 거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이제 원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이게 구현 가능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과 중국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네.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산업용 로봇 수출 금액이 네. 지난달 작년과 비교해서 35%나 급감한 게 중국 기업들의 약간의 약진에 비롯한 네.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요. 예,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물량 공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 이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직까지도 초기 상태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그의 상황에 맞는 더 효율적인 어떤 것을 이제 구현해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의 기간이라는 게 아직 거의 발생하지 않고 단순한 어떤 로봇의 움직임 정도만 구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생산해서 팔리는 로봇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이제 물류센터 같이 이제 굉장히 그 반복적이고 표준적인 어떤 매뉴얼이 정해진 사실상 AI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로봇의
기계적인 어떤 로봇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하면 아직까지 그 AI가 들어가서 뭔가 학습을 하고 그에 맞는 적응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기회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공장에 적용하는 산업 현장용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산업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포스코 그룹이 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게 정확히는 몇십 톤이나 되는 완성품 코일을 하역하기 위한 로봇을 네. 이제 만든다, 이런 게 최종 목표인데요. 네네. 이 MOU 체결이 산업 현장 자동화에 물꼬를 좀 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3D라고 그러죠. 뭐 데인저러스, 그다음에 뭐였죠? 뭐 그런 Dirty? 이제 더리 네.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기계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필요로 하는 건데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게 뭐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사람이 개입하고 사람이 직면하는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AI 로봇, 휴머노이드를 필요로 하는데 포스코도 역시 그 발빠르게 그에 대응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공장에 좀 도입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왜냐하면 현대차 아틀라스도 네. 2028년에야 네.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해서. 네네.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는 당장 올해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사실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투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섬세한 신경과 움직임을 워낙 인간이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기엔 완벽히 좀 분명히 네. 뛰어남아야 할 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 업계와 또 산업계가 어떤 부분에서 좀 협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뭐 AI가 출현했을 때부터 참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대체할 것인가. 사실 우리 갖고 있는 직업들도 이제 위태위태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섬세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형외과 의사, 이제 외과 의사들이죠. 그런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로봇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경계선은 아직까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로봇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이제 완성이 당연히 되지는 않고 이게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학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학습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 엔지니어와 현장에서 실제 그런 작업을 했던 현장 노동자와의 어떤 소통이 필요할 거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노하우와 기술들이 결국은 이런 AI를 통해서 로봇의 학습이 될 텐데 이러한 기술들과 노하우가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몇십 년의 전통을 가지고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AI를 통해서 학습이 돼서 어딘가에 디지털라이즈가 된다면 사실 이 보안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막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한순간에 이런 기술들이 노출이 되고 이제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스스로 잘 움직이고 또 운영되는 단계를 지나서 진짜 신성장 동력이 되기까지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래된 과거를 통해서 좀 배울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 초기 시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노동을 하던 시기에 방직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기술의 혁신이라는 게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갈등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노동 임금 소득이 또 저하되고 하지만 이제 자본가들의 어떤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것이 점점 매력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봤었는데 사실 지금의 이 AI가 탑재된 로봇 기술도 어떻게 보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 기술의 이제 발달 이런 것들이 기술의 덫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혁신이 발전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양극화라든지 어떤 노동 임금의 어떤 저하라든지 이런 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로봇 혁신 기술이라는 게 언젠가는 이제 뭐 몇십 년 뒤에는 사실 인간의 혜택을 당연히 전부 주거든요. 그에 맞는 새로운 직업들도 창출이 되고요. 네. 따라서 이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도 그거에 맞게끔 그런 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것까지 한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로봇 시장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